네, 선생님. 초월적 이성을 세워서 나를 다시 검토해라. 일어나는 생각과 욕망과 감정 이런 것들을 전부로 여기지 말고, 끌려가지 말고, 그 이면의 관념과 의식들을 좀 검토해라. 그리고, 처음부터 그게 되나? 네. 아무튼 이제 초월적 이성에 대해서 그렇게 말씀을 해주셨는데, 마음챙김 명상 같은 경우에, 존 카바친 박사가 만든 마음챙김 명상, 마인드풀니스 같은 경우에도 감정이 일어날 때, 욕망이 일어날 때 그걸 이렇게 보라고 얘기를 많이 해요. 그리고 거기서 주로 얘기하는 것은 제일 중요한 게 보라. 아, 내 마음속에 이런 화가 일어나는구나. 울적한 감정이 일어나는구나 하고 보라. 그리고 보기만 해도 그것들이 힘을 잃고 그러면 이제 이렇게 치우면 된다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근데 치우는 것까지도 강조를 별로 안 하고 그저 보기만 해도 그것들은 힘을 잃고 좀 이렇게 스물스물해지니까 보는 것만 해라 라고 얘기를 하고 그 보는 과정으로 이제 뭐 5분이나 10분 정도 마음챙김 명상을 하는 거거든요. 자기 마음속에 일어나는 걸 보는 거. 이 보는 것과 선생님 말씀하시는 이 초월적 이성을 세워서 검토하고 점검하는 것과 이걸 비교해서 설명을 해주시면 어떨까요? 일단 그렇게 보는 것만으로도 효과는 좀 있어요. 네. 왜냐하면은 이렇게 일어나는 생각이나 감정을 보는 내가 있어 놓으면은 어떻게 되겠어요? 이게 없었을 때는 감정이 일어나면 감정에 강력한 주도권을 행사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렇죠? 네. 그래서 그 감정을 일으키는 의식들도 강력한 주도권을 행사하면서 가거든. 네. 끌려가기가 쉬워. 아니면 강제로 눌러야 되는 거예요. 네. 근데 보는 내가 있어. 그럼 어떻게 됩니까? 힘이 분산이 돼요, 안 돼요? 네. 화를 내는 내가 있고 그걸 보는 내가 있으면 힘이 분산이 되는 거야. 네. 일방적으로 끌려가지 않는다는 예. 말씀이시죠. 네. 그것만 해도 도움은 돼요. 네. 어느 정도는. 하지만 거기에서 머무르면 한계가 있어. 어떤 한계가 있을까요? 일어나는 감정을 보는 거지 그 감정을 일으키는 의식을 보는 건 아니거든. 그렇죠. 그거에 대해서는 얘기하지 않죠. 예. 저는 다른 것이 뭐냐면 무의식의 세계와 원리와 이치를 얘기했죠. 네. 감정을 일으킨 의식을 보고 그 의식을 터치해 들어간다는 게 달라요. 네. 그렇게 해서 만약에 감정을 일으킨 의식을 개선하면 그 다음에 감정이 일어날까요? 안 일어날까요? 안 일어나겠죠. 네. 예, 감정이 안 일어나거나 덜 일어나거나 그렇게 변화가 일어나거든. 네. 두 번째로는 이 일어나는 생각이나 감정을 어떠한 시각에서 바라보느냐는 거야. 네. 객관화시켜서 보내는 건 같지만 이거를 흥미롭고 여유롭게 본다는 게 다른 거야. 네. 흥미로운 마음으로 여유로운 마음으로 봐라. 이게 사실은 상당한 차이를 가져요. 네. 세 번째로 생각이나 감정을 본다고 그걸 뚫어져라 쳐다보는 거 아니야. 그걸 보다 보면 잘못하면은 그 전에 안 봤어. 안 보니까 당연하게 지나갔어. 근데 이번엔 봤어. 보다 보니까 이게 걸리는 게 너무 많아. 나 스스로가 그거 걸린다. 예. 네. 내가 이런 생각도 하고 있네, 이런 생각도 하고 있네. 막 네. 이런 감정도 일어나, 이런 감정도 일어나네. 너무 많아. 그리고 자기도 모르게 그걸 놓고 하나하나 따져보게 돼. 네. 그거 아니다. 그렇게 가다 보면 나중에 혼란스러워지고 더 힘들어지는 경우도 있다. 네네. 그래서 저는 그래요. 초월적 이성을 세워서 나를 바라보세요. 근데 넉넉하게 여유롭게 흥미롭게 바라보세요. 네. 그 다음 뭐야? 그리고 일어나는데 부정적인 것들을 많이 보게 될 겁니다. 네. 부정적인 생각들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많이 보게 돼. 뭐 따지고 분별하고 이런 것들 많이 보게 돼.
그럴 때 그거 그냥 다 흘려버리세요. 네. 아, 그렇구나. 이런 주장도 있구나 하면서 그냥 흘려버리세요. 흘러가게 내버려 두세요. 네. 이런 얘기를 합니다. 안 흘러가면 어떡하죠? 안 흘러가면. 안 흘러가면 살짝 관심을 다른 데다가 두면 돼요. 네. 그리고 그렇게 흘러가게 내버려 두세요. 그럼 뭐야? 나는 부정적인 생각이 일어나는 거를 초월적 이성을 통해서 인식을 했어. 그리고 아 그래요? 부정적인 거 이거는 잠시 좀 치웁시다 하고 흘러가게 내버려 두면은 흘러가면서 정리되는 것들이 많아요. 네. 다만 반복해서 강하게 일어나는 게 있다. 네. 그거는 별도로 접근을 하자. 네. 그거는 이제 저한테 배워서 이렇게 접근을 좀 해줘야 돼. 네. 왜? 반복해서 강력하게 일어나는 것들은 그것을 유발한 의식의 부분을 터치하고 들어가서 이제 뭔가 점검을 하고 변화를 줘야 되는 거예요. 네. 그렇게 간다. 모든 걸 다 점검하는 거 아니다. 네. 부정적인 것, 삶에 도움이 안 되는 것, 쓸데없는 것, 쓸 수도 없는 것, 이런 것들을 그냥, 아, 알았어요 하고 흘러가게 내버려둬라. 네. 그러면서 이렇게 바라보는 거예요. 네. 그러면 처음에는 주로 흘려보내다 보면 처음에 접근할 것들은 되게 감정을 유발하는 것들. 네. 감정적으로 나오는 것들을 찾아서 정리하는 과정을 갑니다. 네. 물론 이렇게 얘기해도 잘 이해가 안 될 거예요. 어떻게 해야 돼? 앞으로 그런 것에 대해서 계속 점검하는 과정을 가게 될 겁니다. 그걸 잘 배워가다 보면 쉽게 이해될 수 있게 돼요. 네. 네. 제가 선생님께 처음 이런 말씀들을 배우기 시작했을 때, 흘려보내라? 이거 어떻게 하는 거예요? 라고 여쭤보니까 그냥 흘러가게 하세요. 흘려보내세요. 아니, 여기 있는데 이걸 물건이면 내가 이렇게 치우기라도 하겠는데, 내 마음속에 어떤 감정이나 생각이 있는데, 이거 내가 그냥 무슨 사람처럼 치울 수가 있다고요? 그 인간이 뭐 사과를 하든가, 아니면 어떤 안 좋은 상황이 해결이 돼야 치워지는 거 아닌가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선생님께서 반복적으로 흘려보내라. 안 돼도 해보려고 한번 시도를 해봐라. 마음으로 해봐라. 해서 제가 무수히 노력을 하다 보니까 어느 순간 정말 내 안에 어떤 부정적인 감정이 일어났을 때, 불쾌한 감정이 일어났을 때, 아, 흘려보냅시다라고 흘려보내려고 할 때 이게 예전과 다르게 정말 수월하게 마치 정말 흘러가는 것처럼 이렇게 옆으로 비켜가는 걸 느꼈거든요. 그래서 저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흘려보내라라는 말이 참 유튜브에도 보면 많거든요. 뭐 일어나는 안 좋은 감정 이거 나 아니니까 뭐 치우세요, 흘려보내세요. 그럼 이제 듣는 사람 입장에서는 참 답답하다는 거죠. 이거 어떻게 해야 되는 건가 구체적으로. 근데 일단 첫 번째는 그것을 선생님 말씀하신 대로 흘려보내라. 내가 자꾸 해버릇하면 된다라는 생각이 들었고, 두 번째는 왜 우리가 어떤 범죄를 저질러도 훈방이라는 게 있잖아요. 네. 초범. 이런 사람은 처벌도 덜하고, 이제, 아이, 그러지 마세요 하고 타일러서 보내고. 근데 얘가 상습범이야. 뭐, 별을 몇 개 달고 있어. 그러면 가중처벌하기도 하고, 형사나 이게 경찰이나 뭐 판사도 볼 때, 아, 이게 습관적인 애구나. 이게 봐주면 안 되겠다. 뭐, 엄하게 해야겠다든지, 아니면, 좀, 법대로 해야겠다든지, 이렇게 접근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생각도, 일어나는 생각 중에, 이렇게 무심코 일어나는 생각 중에 처음 올라온 생각 이런 것들은 그냥 흘려보내도 잘 흘려보내지고, 또 관심을 안 가져도 사라지기도 하는데, 반복적으로 이렇게 올라오는 것들은 뭔가 구조적인 정말 문제가 있다는 거죠. 어떤 개선점이 필요하다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것들에 대해서는 별도로 접근할 필요가 있다. 예. 그냥 흘려보내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뭔가 그 내면의 관념을 좀 점검해보고 검토하고 개선을 할 필요가 있다라는 말씀을 해주신 거잖아요. 그렇죠. 네네. 그러니까 흘려보낸다는 게 이런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길을 가다 보면은 네.
이 아스팔트 길 말고 그냥 일반 길을 한번 생각을 해보자고요. 네. 돌멩이가 많아요, 안 많아요? 많죠. 네. 돌멩이 많은 거를 한 개 한 개 다 신경을 쓰나요? 안 쓰죠. 한 개 한 개 다 신경을 쓰고 하려면은 참 가기 힘들어요. 네. 아, 돌멩이가 많구나 하면서 지나갑니다. 길을 가도 마찬가지예요. 길을 가면서 건물, 옆에 있는 건물들, 지나가는 차들, 지나가는 사람들을 다 신경을 쓰고 있나요? 그냥 지나가게. 그냥 지나가게 내버리죠. 놔두는 네. 거예요. 마찬가지로 내게서 일어나는 생각도 네. 그냥 다 보면 된 거야. 그걸 한 개 한 개를 다 신경을 써야 되나요? 아닌 거야. 아니, 네. 길 가면서 옆에 있는 건물을 보고 지나가는 사람을 보면서 지나가듯이 내게서 일어나는 생각도 인식을 했으면 그냥 지나가게 내버려 두는 거예요. 네. 그거 집착하지 않는다는 거죠. 네. 앞에 어떤 사람이 와서 지나가, 저 사람이 와서 지나가는구나. 지나가고 나면 나도 그냥 가면 되는데, 그걸 돌아보고 그 사람을 계속 보고 있어야 되나요? 아닌 거예요. 그렇게 그냥 흘러가게 내버려 둬라. 네. 근데 우리는 되게 뭐냐면, 부정적인 것들이 다가오면은, 그걸 뚫어지라 쳐다보는 거예요. 네. 긍정적인 거는 잘 그냥 흘러가. 네. 근데 부정적인 거 딱 보면 거기에 꽂혀. 네. 부정적인 생각 하나 일어나면 거기에 꽂혀. 자, 꽂히면 커져요, 작아져요? 커지죠. 커지는 거야. 응? 어떤 사람이 이상한 행동을 했어? 저 왜 그 이상한 행동을 해? 그러고 유심히 보면은 꽂혀. 네. 뭐 10년 전. 저 사람이 이상한 이상한 행동을 하는구나 하고 흘러버리면은 별게 아닌 게 되는 거야. 네. 이렇게 우리는 부정적인 것에 너무 예민하게 꽂힌다는 거야. 네. 그래서 그 습관을 내가 나를 보면서 이제 흘러가게 내버려두는 패턴을 배우자는 거예요. 두 번째로 특히 인간관계에서 굉장히 많은 것이 이제 부정적인 것들이 꽂히게 되거든. 그러면 인간관계를 현명하게 하는 방법을 그 시각을 배우면 도움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훨씬 도움이 될 거라고. 그렇게 그런 걸 배우고 나면은 흘려보내기가 더 쉬워지게 됩니다. 네. 그런 식으로 앞으로 살아가면서 더 현명한 시각으로 사물을 보는 방법을 배워가게 될 때 부정적인 것을 흘리기가 더욱 좋아지게 될 거예요. 그렇겠죠. 네. 단숨에 뭐가 좋아지길 바라지 마세요. 그러나 차근차근 해나가다 보면은 변화하는 자신을 바라보게 될 거다. 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네. 자, 여기서 중요한 거는 드러나는 것만 보고 가는 건 아니다. 드러나는 거의 상당 부분을 흘릴 줄 아는 방법을 배우자. 네. 그 다음에 반복해서 일어나는 것은 어떻게 해? 드러난 것에 초점을 맞추는 게 아니라 그것을 잊게 한 내면에 있는 무의식 속에 있는 어떠한 의식들을 찾아 들어가서 점검하고 개선하는 과정을 가면은 그 현상은 나중에 사라져 간다. 네. 요거를 배워가야 된다. 사실 그럴 때는 이렇게 저하고도 또 이렇게 좀 앞서간 분하고 피드백이 좀 많이 돼야 돼. 그렇죠. 그래야 네. 하기가 좋아요. 네. 이렇게 유튜브로만 하기에는 좀 많은 한계가 있죠. 그렇죠. 근데 이제, 제가 이 공부나 지금 방금 선생님 말씀하신 것을 감안해서 생각해 보면, 공부를 방해하는 마음들이 있어요. 근데 그 중에 제일 큰 것 중에 하나가 조급함이거든요. 성급함, 조급함, 그리고 한 방에 좀 뭔가 됐으면 하는 마음. 이거 정말 크거든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요즘에 그런 영상들 많잖아요. 자극적인 제목으로 후크를 거는, 행복한 40대를 살아가기 위해서 이것만 알면 된다. 이 두 가지만 알면 된다. 하고 이렇게 딱 나온단 말이죠. 또, 부부관계가 좋아지려면 이 세 가지만 지키면 된다. 근데 그것만 알고 지키면 다 해결되는 것 같은데 사실은 그거 하나하나가 굉장히
조심스럽게 아주 신중하게 접근해야 되는 그런 것들이고 쉽지 않은 것들이거든요. 예를 들면 뭐 행복하게 살려면 운동해야 된다. 그럼 운동만 해도 자기 몸 상태 보고 뭐 접근하는 방법이라든지 뭐 여러 가지가 변수가 되게 많은데 그냥 보고 아 그래 그러면 당장 오늘부터 뭐라도 해야지라고 생각하고 너무 단순하게 생각한다는 거죠. 그리고 조급하게 예를 들면 지금 뭐 부정적인 생각에 대해서 그냥 딱 한마디만 해주셨으면 좋겠다 뭐 이런 식으로 그 말만 내가 지키면 뭐가 내 문제가 다 해결되는 것처럼 근데 그런 방법은 없다. 그러니까 저는 정말 그 경제학에 공짜 점심은 없다라는 말이 있거든요. 사실은 공짜 아침도 없고 공짜 저녁도 없고 세상에 공짜가 없더라고요. 내가 어떤 유익한 정신의 유익함을 얻으려면 그만큼 내가 내 정신에 관심을 갖고 방법을 찾아봐야 되고 이런 말씀을 듣고도 자기가 적용도 해보고 그러니까 노력이 필요한 거죠. 자기 자신의 노력도. 그런 것이 없으면 사실 이렇게 듣는 것도 무의미한 거죠. 어찌 보면은 자기가 적용을 해봐야 되니까요. 거저 얻으려고 하면 안 돼요. 네, 전문용어로 이게 날로 먹으려고 하면 안 된다. 예. 네. 무엇인가 내가 그만한 노력을 해줘야 되죠. 근데 네. 요즘에는 특히 이제 거저 먹으려는 게 또 더 많아요. 이 다이어트도 운동을 하고 적절한 것을 노력을 해서 하면은 바람직한데, 그것도 안 하고 그냥 알약 하나로 해결하려고 네. 그러잖아요. 그러다가 많은 부작용을 겪거든요. 네. 다이어트 약 먹다가 문제가 돼서 이 좌식과 차는 사람들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니까 쉽게 해결하려고 그러면 안 되죠. 그런데 그렇다고 또 많은 분들이 노력을 하잖아요. 노력을 하는데 결과는 별로일 때 실망을 해요, 안 해요? 네, 그렇죠. 뭐 해봤자 소용없다 이렇게. 여기서 노력은 필요해요. 근데 그 노력에서 얼마만큼 효율적인 노력이냐, 네. 이걸 찾아봐야 돼. 네네. 노력은 100을 하는데 결과가 1개, 2개, 3개면 다른 길을 결과가 찾아야 10개 돼요. 정도고 또 지나가다가 보게 되면 나중에 또 원위치 돼버리면 이제 노력의 의미를 잃어버리게 되는 거예요. 네. 그래서 저는 그런 얘기를 해요. 노력을 하셔야 합니다. 다 노력을 했을 때 효율성도 따져야 됩니다. 얼마만큼 효율적이냐. 한 번에 바뀌는 거는 없습니다. 네. 근데 꾸준히 노력해 갈 때 내가 정말 그렇게 바뀌어가고 내 정신이 더욱더 현명해지고 지혜로워지느냐? 그렇게 할 수 있는 그 방법은 뭐냐? 효율성은 따져봐야 합니다. 네. 그래서 이왕이면 효율적인 노력을 하세요. 그런 걸 찾아가세요. 저는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네. 선생님 말씀 듣고 제가 이제 1대1 교육을 시작할 때부터 그리고 지금 이제 기본 과정이라고 1대 다 교육을 만들어서 했던 과정을 돌이켜보면 선생님께서 가르쳐 주시는 이 방법들이 인간의 심리를 터치하고 변화시키고 개선하고 네. 또 개선된 것을 그 당사자가 직접 느낄 수 있고 확인할 수 있고 이거 굉장히 짧거든요, 시간이. 그러니까 보통 뭐 심리 상담이나 정신 분석을 받는다든지 이거 몇 년씩 하거든요. 그리고 약을 먹는 것도. 그러니까 저는 그렇게까지는 길게는 안 해봤는데 심리 상담을 저도 10주를 해본 적이 있거든요. 10주 동안 받았는데 그거하고 비교를 해보면 굉장히 많이 차이가 난다라는 걸 제가 느끼고 네. 그 선생님 그 가르침에 대해서 제가 메리트를 느낀 거거든요. 그런 점에서 10주 뭐 20주 요 기간에 사람이 자기가 힘들어하는 게 바뀔 수도 있다는 거. 근데 그런 것이 이제 효율적인 방법을 찾는 노력이 필요하다는 거죠. 그리고 그렇죠. 보는 눈도 있어야 되고 사실은 그럼요. 이게 비슷한 얘기를 다 하는 것 같은데 아 이런 부분에서 이게 효율적이구나라는 걸 느낄 수 있어야 되는 거죠. 네. 네. 저도 그래, 그 부분에서 단 10회만으로도 좀 좋아지느냐. 네. 열심으로 참여를 해서 노력을 하면은 10주만으로도 상당 부분이 좋아져요. 네. 그거에 대해서는 자부심을 가져. 네. 그런데 10주로 끝을 내면은 아직 그것이 한테 익어온 것은 아닌 거야. 네. 나중에 가면은 흐릿해져 버려. 네. 그래서 사실은 10주 속에서도 이렇게 변화하지만 그것을 자기 몸에 익히고 발전시키는
이러한 과정을 계속 가져놓으면 나중에 가면 굉장히 많은 변화가 일어납니다. 네. 그거는 자부예요. 네. 저는 그래서 선생님 그 수업 10주 기본 과정을, 제가 만들자고 제안을 해가지고 하긴 했는데, 그 분들이, 그 수강하시는 분들이 10주 동안 이렇게 변화된 내용을 본인 입으로 막 얘기하실 때, 제가 속으로, 저는 잘 안 믿겼거든요, 솔직히. 자기는 그때까지도 계속 긴가민가 네. 했잖아요. 아, 그리고, 아니, 저분들이 왜 저러지? 이런 마음까지 드는 거예요. 그래서, 아니, 진짜 저런 건가? 진짜 저렇게 저분이 시작할 때 저런 거 안 좋았는데, 심리적으로 뭐, 여러 가지 문제가 있었는데, 저렇게 좋아지셨다고? 그런 생각까지 들었었거든요. 네, 아무튼 근데 오늘 이번 영상에 선생님 마음 챙김과 초월적 이성의 차이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셨는데, 일단 첫 번째는 마음 챙김 영상은 그냥 보기만 하는 것이고, 초월적 이성을 세워서 본다는 것은 그 이면에 있는 관념과 의식까지 찾아가서 터치하고 개선하기 때문에 결과가 다른 것이고, 또, 결과가 좀 더 좋죠. 네. 네. 그리고 두 번째는 그냥 보는 게 아니라 흥미롭고 여유로운 마음을, 넉넉한 마음을 일으켜서 보는 것이다. 세 번째는 너무 그 일어나는 감정들 하나하나를 뚫어져라 다 분석하려고 하고 매달리고, 얘는 왜 이러지? 아, 나는 왜 이렇게 못났을까? 이렇게 보면 피곤해진다. 좋지 않으니까 부정적인 것들은 어지간하면 일단 그래서 흘려보내라. 먼저 네. 부정적인 것들은 네. 흘려보내는 훈련을 해보자. 네. 그런 것들도 반발이 많았거든요, 저는. 왜냐면 부정적인 것은 이게 뭔가 해결을 해줘야 되는 거 아닌가. 내 마음에 부정적인 게 있는데, 이걸 왠지 이걸 부정당하는 느낌? 그냥 다 흘려버리라고 하니까. 근데 이제 해보니까, 아, 그렇구나. 이런 기본 감정 이런 것들 중에 대부분, 90% 이상은 부정적인 어떤 불쾌한 그런 것들이니까 일단 흘려보내고, 정말 그 반복적으로 일어나는 것들은, 찾아가서 개선하고, 진화시켜줘야 될 필요가 있는 것들이니까 그렇게 접근을 하라라는 말씀이셨던 거죠. 그렇죠. 네. 근데 이 부정적인 생각들이 먼저야. 네. 부정적인 생각에 끌려가면 어떻게 돼? 부정적 감정이 일어나게 되는 거야. 그렇죠. 네. 부정적인 생각이 일어나는 순간에 흘려버려라. 네네. 네, 알겠습니다. 그렇게 가봅니다. 예. 네. 감사합니다. 예.